지금 시장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테마주들보다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. 3나노보다도 시장이 더 커진다 하는 2나노 고객사의 유치 물밑 경쟁이 붙었다. TSMC와 삼성전자가 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도 그렇고 AMD 쪽도 그렇고 2나노 칩을 갖다가 받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애플이라든가 뭐 지금 전 이거 말고도 지금 주가 미국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요즘은 엔비디아가 약간 한물 간 것 같아요. 음, 그 대신 다른 쪽에서 이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는 상황들이 생겨나는데 아무튼 삼성전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계속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데 또 이런 것도 걸렸어요. 스마트폰 인물 모드 촬영 기능을 특허침해 피소당했다.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. 미국 회사가 이제 옵틱스 이노베이션이 짠지를 걸은 거죠. 침해로 피소를 한 건데 이것 또한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갤럭시 S9부터 나왔으니까 지금 갤럭시가 S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.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또 깊은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. 또 이번에 그 엔비디아에다가 그 납품하는 것이 올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신경을 쓰이게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. 근데 결국은 올해는 넘기게 됐어요. 올해는 납품을 뭐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. 그 내년에 모아서 HBM3라든가 HBM4 한꺼번에 좀 납품하는 그런 방법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이것도 하이닉스의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TSMC의 그 부분을 좀 차지하는 그 시장 규모를 좀 뺏는 그 정도에 그칠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운더리를 많이 차지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요만큼을 먹는 거죠. 요만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그렇게 크게 되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내년 1분기에 좀 납품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흐름을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사실은 내우 외환이라고 해야 돼요. 삼성전자는 진짜 여러모로 치였습니다. 근데 이 24년 상반기까지 움직일 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. 이때는 꿈을 꿨거든요. 다들 10만 전자 간다. 다들 이랬었던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그때가 이게 이제 24년이거든요. 24년 통틀어 볼 때 상반기는 굉장히 좋았지만 그때 이후 9만 원 근처에 갔을 때부터 떨어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폭락을 한 거거든요. 거의 뭐 5만 원을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반토막 정도 내려왔다라고 봐야지는 거죠.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 외환이라고 그랬는데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기대했던 HBM의 그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장이 되고 미뤄지다 보니까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을 갖다가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.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. 디램 가격 하락? 이것도 역시 여기에 선반영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되니까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많지 않아요. 문제는 올라갈 자리입니다. 떨어질 자리는 많지 않은데 올라갈 자리 또한 지금은 없어요. 그러면 결국 등락거듭이 일어난다는 얘기죠. 바닥권은 바닥권인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바닥권은 바닥권인데 위쪽으로 못 올라가고 여기서 등락거듭이 이루어지는 바닥에서만 등락거듭이 이루어지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죠.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.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바닥권 찍고서 여기서 그 10조 원에 100조 원에 10조 원인가요? 예. 그래서 자사를 갖다가 매수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올라갔었어요. 그때 당시에 제가 6만 원을 넘으면은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6만 원을 못 넘었었어요. 그죠? 넥라인이 6만 원인데 그걸 넘으면 이 종목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못 넘었죠. 그래서 이거는 쌍바닥을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쌍바닥을 찍은 때가 5만 2천 원입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종목의 바닥은요. 이때는 5만 원이었지만 여기는 5만 2천 원이 됐습니다. 이제는 5만 2천 원이 바닥인 겁니다. 삼성전자는 5만 2천 원이 바닥인 거예요. 그 5만 2천 원을 바닥으로 해서 그 박스권을 갖다 그리는 거죠. 6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5만 2천 원에서 5만 8천 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는 거죠. 이렇게 그려지다가 나중에 차후에 6만 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삼성전자는 보셔도 됩니다. 늦지 않을 거예요. 음, 그러니까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5만 2천 원 선 전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자금 여유 없는 분들은 쳐다볼 필요 없다는 거죠. 언제 쳐다보라고요? 6만 원 돌파하면 보라고요. 그때부터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없는 종목이니까
차분히 관찰만 해주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. 야, 그럼 나는 몇 층에서 걸렸는데 65층에서 걸렸어. 70층에서 걸렸어. 80층에서 걸렸어. 뭐 이렇게 얘기해도요.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.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죠. 바닥인데 팔 수는 없고 더 떨어진다면 팔겠는데 더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등락거듭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싸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해드립니다. 네. 다음이요. SK 하이닉스입니다. 이 공장 멋있어요. 청주에 D램 핵심 인력 배치를 갖다가 하겠다는 내용이고 HBM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. 이게 충북 청주에다가 만드는 M15X 핵심 인력 전진 배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. 뭐 계속적으로 이 SK 하이닉스는 발전을 해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미 실적 우려의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. 이제 HBM으로 인해서 수익성 방어를 갖다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에 낸드도 석권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간 쫄 가능성도 있어요. 그래서 HBM 치고 나가는 이걸로 치고 나가면서 낸드도 석권을 하는 이런 양수겹장이 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. 지금은요. 여러분들 아시지만 최고의 직장이 얼마 전까지는 삼성전자였어요. 근데 지금 최고의 직장은요. SK 하이닉스로 바뀌었어요. 직장인들 사이에서도. 그 정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러다 보니 지금은 여기 보면은 지금 더 캐피탈 그룹에서 지분을 갖다 5%까지 확보를 했거든요. 단순 투자 목적이긴 하지만 왜 들어왔겠어요? 돈 벌려고 들어온 거죠. 결국 주가는 그에 반해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개념입니다. 여기 SK하이닉스의 주봉을 갖다가 잠깐 봤는데 꾸준하게 상승했다. 아까 같은 시기에요. 24년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는 여기다가 반토막이 났어요. 아까 그 차트 보여드렸듯이. 하이닉스는 어때요? 이 저점을 해야지 않았죠. 24년 초반에 있었던 이 저점을 해야지 않았어요. 그 얘기는 상승 트렌드를 보여주는 이 상황 속에서 중간 삼중 바닥이 있어요. 여기, 여기, 여기. 이 삼중 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 이 종목은 15만 원이 바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이 많았는데 15만 원 이상을 깨지지 않는 거죠. 15만 원 근처에만 들어오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. 그렇게 같은 박스권이라도 삼성전자의 박스권과 하이닉스의 박스권은 틀리다는 얘기죠. 얘는 중간 단계에 있는 고가권에 있는 박스권이고요. 삼성전자는 바닥권에 떨어진 박스권입니다. 어느 게 더 힘이 좋을까요?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좋겠죠. 음. 그래서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필살기에 출연할 때도 또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지만 20만 원을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다. 지금도 대세 상승의 조정이지만 20만 원 자리가 이게 돌파가 진짜 중요한 자리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. 이게 일봉입니다. 일봉. 여기서 직전 고점 20만 원 돌파는 이 종목이 수행해야 될 가장 큰 관건입니다. 이것이 돌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. 이게 박스권의 최대 걸림돌인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.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일봉상에서.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20만 원이 최대 걸림돌이 되는 자리거든요. 이 자리를 뚫기만 하면은 이 종목은 승승장구를 할 수 있겠죠. 근데 내년 1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. 20만 원 돌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오히려 지금 12월 내 1월 내 요 사이에서는 20만 원 돌파를 한번 해주고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으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대표님, 지금 네. 자금이 없는 사람이라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? 맞습니다. 지금은 삼성전자를 살 때가 아니고 두 종목 중에 반도체 중에 그 대형주 두 종목 중에 꼭 한 종목을 사야 된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고요. 필살기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. 17만 원대 여기서도 사는 거다. 지금 18만 원에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8만 원에 넘어왔으니까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요 구간을 잘 보시면 여기에 매물이 좀 있어요.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. 19만 원 아래에서. 그러면 19만 원 선 진입을 하든 진입을 못 하든 요 사이에서는 19만 원과 17만 원 사이, 즉 18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,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주는 과정이에요. 나중에 20만 원을 돌파하면요, 한 10%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예요. 그쯤 매수했을 때. 그 20만 원이 돌파할 때 10% 정도 수익 나오면 그때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
그 위에 22만 원, 25만 원까지 수익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은 다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18만 원 선 전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, 삼성전자를 살 것 같으면 삼성전자 10주를 살 것 같다. SK 하이닉스를 오히려 두 주 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좋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